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종수 운용력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봄이죠. 이제 따뜻해요. 우리가 봄인데도 불구하고 추웠잖아요. 비도 좀 여러 번 오고, 특히 이제 주말마다 토요일 이때마다 또 비가 한 3주 동안 오다 보니까 봄인데 분명히 날씨는, 그죠? 이 겨울에 이런 느끼는 기운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서 제가 또 시장하고 비유를 좀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잠깐 춥다고 해가지고 그 추운 게 겨울은 아니니까 뒤늦게 겨울 옷을 살 필요는 없다. 기다리면 이제 봄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종합주가지수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2550이죠. 그죠? 2550에 수렴하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가 100포인트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들한테 대응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2550은 그 이전에 2450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2350이었죠. 제가 100포인트 단위로 끊어서 대응하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2350 요 구간에서는 제가 세 가지를 집어드렸습니다. 방산주. 하나 에어로, 하나 시스템, 현대 로템. 방산주. 그 다음에 조선주.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딱 세 개 집어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바이오는 ABL 바이오, 미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자, 그 다음에 요게 2350에서 돈길을 연 주식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다면 2450 요 부근에서 2450을 위로 가려면 누가 따라 붙어야 된다고 했어요? 방산하고 조선 가운데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기보다는 트럼프 입점령에서 더해져야 된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전주는 딱 두 개였죠. 두산 에너빌리티, BHI, 그 다음에 전력주, LS그룹, 뭐 효성중공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50을 향해서 넘어가려면 수출주 가운데 누가 따라붙어야 된다? 반도체가 따라붙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4월 18일 날. 요때. 지난주 금요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구간에서 제시했었던 이 생각에 대한 이 발상의 어떤 이 전환들, 상식을 다 깨야 된다. 그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해서 생각을 다 깨야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죠? 미국 시장이 80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을 하면 보통 달러 선호 현상이 나오고 미국 국채 수익률 이렇게 급등하지 않아요. 국채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지,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니까. 미국 국채는 거의 금처럼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신뢰를 깼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거 보여드렸죠. 3.86%에서 4.4%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거는 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깨야 된다. 어떤 생각을 깨야 되냐면 유동성에 대한 편견을 깨야 된다. 유동성에 대한 이 편견.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유동성이 돈의 어떤 양이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에 여기에 되게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왜? 2350 요 구간에서 매수하고 올라오는 기간 동안 이 폭락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오기 전에 여기서 현금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이때 다 유동성을 풀어들였단 말이에요. 유동성 1, 2, 3 전략으로. 근데 계속 종목에 대한, 지수에 대한 전략에 적중을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김영수 운용력이 얘기하는 건 또, 확률이 높으니까 유동성이 감소네. 유동성이 감소면, 그죠? 유동성 감소면은 저 사람이 여태까지 말했던 걸로 봤었을 때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하니까 이거 그냥 하방이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들 다 팔고 현금을 만들어놨다가 하방 기다려야지. 2350 기다려야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죠. 왜? 돈의 양이 실제로 하나도 안 느니까. 좀 유동성이 안 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슈를 갖다 붙인다고.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실제로 여태까지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유동성이 감소했었을 때 시장이 급락했었던 흐름들이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깨라고 했죠. 제가 이번에는 깨라고 했죠. 유동성 없이도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를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주식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하고, 레이 달리오가 1980년도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자기의 전략이 계속 적중을 하면 오만해지거든요. 거만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번에 유동성 또 부족한 거, 이번에 또 급락이야. 그러면 이제 주식 다 팔고 공격적으로 하방 베팅 한다고. 대차거래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공매도 하고, 풋옵션 베팅하고. 왜냐면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시장이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도 자기가 시장에 대해서 적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태까지 확률이 높았었으니까, 그 신호 보니까 막 주도주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러면서부터 선을 넘거든요. 그걸 하지 말자가 제 전략이었죠. 그죠? 예. 그거조차도 그 실수가 나올 거라는 것도 제가 미리 내다보고 그런 걸 하지 마라가 제가 제시했던 전략이었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했던 내용들을 오늘 방송 듣고서 잘 한번 복귀해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이 업계에서 여러분, 이 업계에서 어떻게 생존할 거냐. 이 업계에서 더 나아가 나는 주식을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 적용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여러분.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찰스 먼거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죠. 모든 것은 측정이 돼야 된다. 측정을 해야 개선할 수가 있다. 근데 측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베팅하지 말라고 했어요.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측정할 수가 없으면, 즉 앞으로 나오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요인들이 없는데, 그죠? 과거에 이렇게 흘러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큰 오류를 범합니다. 하워드 막스도 이야기하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하는 거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틀렸을 때,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베팅 안 하거나 하더라도 소량하거든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삶의 지혜예요. 이 기간 동안에 수익 났던 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주식해가지고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들 이 구간에서 수익 다 반납했어요. 다 반납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각오를 한번 가보면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 한 3분이면 끝나요. 알겠어요, 여러분? 예. 앞으로 시장 전략 3분이면 끝난다고.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주 대응 전략 어떻게 딱 3가지만 잡으면 끝나요, 여러분.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점에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 들으시라고. 진짜 여러분들 생명줄이에요.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없고 깨닫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고. 주식 투자에서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 부자들이 한 번에 부자 안 될까요, 여러분? 자기의 돈을 지키는 것부터 왜 할까? 그 사람들도 대박 낼 수 있는데. 돈을 번 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정말 좋은 물건,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이 나왔는데 내가 압구정에 딱 메인 건물 딱 살 돈. 부동산이 대폭락이 나오면 내가 이자만 낼 돈만 좀 현금 흐름만 만들어 놓게 되면 그냥 각 지역에서 제일 좋은 데를 다 사놓는 거야. 그때까지 여러분 뭐예요? ING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고. 책을 읽으면서 사색을 하면서 그 평상시에 공부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주식 공부하고 있고요. 경매 공부하고 있어. 여행, 젊은 사람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패션들 관심이 많아. 자기 업이 아닌데도.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다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제일 중요한 거 딱 짚었느냐 짚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베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잔가지예요.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죠. 주식 투자에서는 돈 번 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요 기간 동안에 배터리가 작년도 여러분 2023년도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다고 2023년도 여기서 여러분 배터리 1억 가지고서 3억 만드신 분들도 많이 봤고 2억으로 5억 만드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냐면 돈 번 거는 좋았는데 이 구간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이 돈이 지금 다 5천만 원, 1억 됐다니까 여러분. 이런 상담 전화 정말 많이 옵니다. 이게 여러분 배터리만 해당할 것 같아요? 배터리만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반도체도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도 겁나 많아요,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지. 자, 주도주였던 주식들 뒤늦게 좋다라고서 알고서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코로나 때 뭐 CJ나 이런 주식들 대박 냈던 사람, 신풍장 대박 냈던 사람, 나중에 더 어떻게 됐어요? NG캠 생명과 대박 냈던 사람. 그 돈 번 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 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먹히는 거라고, 자본주의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먼저 기본 베이스로 내가 단단하게 가진 다음에 전략이 나오고 종목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자본주의에서. 이겨야 되니까. 중요한 거 보라고, 여러분. 자,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주식 시장이 이게 급락하는 이 기간 동안에 조선주가 주도준 건 확인이 됐죠? 방산주가 주도준 건 확인이 됐죠,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니야. 이거 11월 달, 요때. 트럼프 대통령 딱 당선되고 나서부터 요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산업의 이슈는 쉽게 안 바뀐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게 되면 방산하고 조선, 그 당시에 건설도 있고 원전도 있고 전력주도 있지만 결국 얘네들이 왕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얘네들 가지고 종합주가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다봐봐요.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 6개월 뒤가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지. 그죠? 3개월 될지도 모르지. 얘네들이 나중에 뭐 하겠어요? 슈팅이라는 걸 나중에 만들 거라고. 실적 좋고 다 좋아. 배터리는 안 그랬나?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죠. 뭘 내다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 흐름이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주도권을 빼앗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유동성이 큰 변화가 없으니까. 뭐 12조, 14조 늘어나는 시장은 아니까. 근데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2023년도 7월 달과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주도권에서 한번 탈락을 해서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기 시작하면 여기서 돈 벌었던 사람들 다 토할 겁니다. 여기서 또 다시 깡통 차기 시작할 거예요. 뒤늦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내다보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주도주들은 막 흐름 나오잖아요. 이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몰라. 근데 그 지구는 나올 거예요. 전 지금은 계속 주도권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배터리 그 고점에서 물렸던 것처럼 여기서 돈 벌었던 거 여기서 다 뒤늦게 따라가서 깡통 찬 사람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도망가야죠. 제 전략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전에 빠져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재미난 거 이야기해 줄게요. 11월 달 요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자, 11월 달 자, 요때죠. 11월 4일 날. 11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딱 대통령의 당선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 2.0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게 이제 거의 가져졌던 자기. 요 자리죠. 요때 종합주가 지수가 2,550에서 왔다 갔다 하죠. 50에서 한 2,600. 자, 요 기간 동안에 잘 11월 달 초를 잘 기억해 봐요, 여러분. 11월 달 초. 그죠? 11월 달 초. 자, 봅니다.
자, 어떤 주식 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주도 나왔고. 자, 11월 초에 누가 움직였어요? 현대중공업 움직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도주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종목씩만 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자, 11월 달 초 어떻습니까? 11월 달 초. 요때 돈 붙었던 주식이죠. 방산주. 네, 맞아요? 방산주 여기서 붙었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주도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트럼프 2.0. 아니죠. 제가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방산주. 우주항공도 있는데 우주항공보다는 지금 방산 쪽에 조금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선주. 그 다음에 원전주. 전력주. 그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주항공. 근데 11월 달 초는 유동성이 지금보다 더 많았었고 시세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한번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우주항공하고 방산 쪽하고 좀 나눠진 거예요. 돈이. 조선주도 좀 나눠진 거고 협력사가 들 간다고. 전력주들도 이전과 같은 랠리는 안 나오죠. 돈이 쪼그라든 한번 랠리가 나왔었으니까. 그죠? 근데 잘 봐봐요. 날짜를 기억하세요. 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11월 초. 2024년 11월 초. 그때의 주가 가운데서 제가 재미난 주식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식이죠.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식.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식 이때로 한번 가봅니다. 아까 우리가 언제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언제? 11월 초로 이야기했죠. 11월 초. 2024년도 11월 초를 기준으로 얘기했죠. 왜? 이때 누가 등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이기고서 이제 트럼프 2.0이 시작이 되겠구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과시권에 들어왔잖아요.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반응했던 돈길을 열었던 애들. 줄 잘 봐봐요, 여러분. 현대건설기계가 여기서 17% 급등했는데, 자, 55,900원. 55,900원. 그죠? 여기 직전 고점이 55,900원이잖아. 56,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그 요거를 A 지점이라고 하고, 요걸 A 지점이라고 하고, 요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걸 B 지점이라고 합시다. 자, A 지점과 B 지점을 비교를 해보면 주가의 밸류는 같을 수 있습니까? HD 현대건설기계는 구석기 파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건설 경기의 업황을 봤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 되게 많이 정성을 했었는데 중국 관련된 매출이 급감하고 중국 경기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인도 쪽, 브라질 쪽, 그죠? 이쪽으로 매출 비중을 높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회복 속도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죠? 이 주식하고 현대 인프라 코어, HD 현대 인프라 코어, 그 다음에 전진건설 로봇 이런 게 다 보여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식에 반응한 섹터 아닙니까? 근데 이들 주식들 잘 보면 11월 달 초에 A하고 B 지점을 제가 전진건설 로봇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여러분. HD 두산 인프라 코어도 마찬가지고. 자, 비교해봐요. A 지점과 B 지점이 밸류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 무조건 B의 밸류가 A 밸류보다는 높아야 돼요. 얘가 똑같이 여기서 5천억을 벌고 여기서 똑같이 5천억을 벌어도. 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요때는 트럼프가 없었고 지금은 트럼프가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때는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몰랐고 여기서는 됐잖아. 트럼프가 된 게 왜 중요한데? 트럼프가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종전 협상에 대해서 속도를 붙이기 시작하죠. 그죠? 바이든 정부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이거였잖아. 무기만 지원해주고. 행동에 나서죠. 그래서 푸틴과의 어떤 전화통화도 하고 젤렌스키의 만남도 하죠. 잡음이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나서고 있어요? 행동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게 뭘 끌고 왔어요? 유동성을 끌고 왔지. 기억납니까? 자, 여기에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한 건 적자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식들이 이번에 하락하는 기간 동안 어디서 멈췄는지 잘 봐봐요. 여기서 멈추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건설기계 관련된 섹터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들이 트럼프 2.0 관련된 주식으로 돈이 들어왔던 녀석인데 트럼프 전 밸류로는 이하로는 안 갈래. 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소멸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잖아. 시간은 걸리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돈들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방산, 조선주 놓치신 분들은 어떤 거 사라고 했었냐면은 종목을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 2주인가 3주 전에 한번 잘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전주 이야기 했었을 때 이거 뭐 이런 상황 아니야. 정확하게 어떻게 액션했냐면 조선주 놓치셨어요? 방산주 못 사세요? BH 사세요? BHR 사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세요였어요. 이거 다 녹화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세요였어요. 이것도 사고 이거 막 종목 이거저거 뿌리는 게 아니라 딱딱 집어가지고 그죠? 제가 조선주하고 방송 딱딱 집어드리잖아. 그거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기를 연 주식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 원전주하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그리고 뭐까지 나온 거냐면은 원전주 전력주 나왔고 효성중공업 나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나오다 애들이 건설주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 그죠? 이 주식도 잘 봐봐요. 11월 달이잖아요. 11월 초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돈들은 뭘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돈들은 트럼프 2.0을 계속 인정해주고 여기서 유동성의 양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거 보면서 난 계속 거래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을 매매하시면 돼요. 내가 원전주도 놓쳤다 전력주도 놓쳤다 조선주도 놓쳤다 그러면 건설기계 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반도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 봅시다. 자, SK하이닉스가 184,4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막 하이닉스가 막 돈을 막 끌고 와가지고 막 거래량이 증가한 거로 보입니까? 엄청나게 이 많은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진 않죠. 자,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동성 자체가 증가한다기보다는 그냥 버티고 있죠. 그죠? 여기서 뭐 갭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반론. 100%냐 이거? 100%야? 갭으로 올라가는 거 100%? 알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만 알 수 있어요. 아, 이 정도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돈들이 방어하고 있구나. 자,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33,500원 좀 반등 나왔어요. 33 좀 반등 나왔어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까? 아, 얘는 한 33만원, 32만원 되면 배터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나 그냥 방어해줄래.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내가 현재 적자를 지속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 밸류에 나는 베팅할래. 누가? 돈들이.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계속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수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난 이 가격대에서 방어해줄 거야. 자, 자동차도 볼게요. 현대차, 기아, 그죠?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봅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시세 터졌던 거는 누가 많이 터졌었냐면은 ABL 바이오. 얘가 제일 화끈하게 터졌죠. BB 셔틀 플랫폼 때문에. 그리고 비만 쪽 관련돼서 펩트론 이런 주식들이 좀 터졌죠. 그 바이오 제약에서 어떤 파는 완전히 없는 이런 주식들보다. 그죠? 왜?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은 8조 2천억밖에 없으니까. 그럼 전략이 다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 2,550 전후로 해서는 키높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뭘 해야 된다고요? 키높이 매매 해야 된다고. 조선주, 방산주 뒤늦게 따라가면 안 돼요. 차라리 전력주나 그 다음에 건설 기계가 자금이 들어오면서 11월 초 이야기했던 이 가격 이상에서는 키높이가 나왔으니까 차라리 이쪽을 반등을 누르고서 순환매 매매를 하든지 바이오 대형주보다는 좀 중가권 주식을 순환매를 노려서 하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는 좀 대형주들보다는 좀 소부장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놓고 100포인트 단위 끊으면서 세 가지 포인트 다 짚어드렸어요. 키높이로 거래를 하자. 대형주보다는 좀 자금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좀 중가권 주식들 위주로. 그리고 트럼프 2.0과 반도체 쪽 관련된 소부장을 섞어서. 이해되시죠? 네, 제 전략 잘 참고해서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